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업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18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11포인트 정도 상승한 1918.56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데요. 어제 4,6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죠. 현재 장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400억 원 정도, 개인은 한 1,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0.8%,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35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기아차의 흐름이 더 좋은데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6만 6,500원. 연 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5% 상승한 24만 5,500원입니다. 모비스는 1%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5일 만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1.6% 상승한 1.8% 상승한 27,950원이고 신한지주가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이틀째 상승 다시 4만 원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522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 후 현재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포인트 한 0.4% 정도 하락한 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째 현재 430억 원 정도 그동안 매도했던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100억 원 가까이 한 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한 5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 장에서 8%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5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현재 48,800원입니다. 5만 원 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동서가 3% 상승하면서 28,600원. 기관이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CJENM이 2.3% 상승하면서 37,450원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 장에서 1% 빠지면서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다시 9,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 급락이 나오고 있고 파트로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GDP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 보이자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 큰 수치는 아닌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111원 8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2.5% 성장세 보일 것으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미국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이에 따르면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70전 정도 상승한 1110원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1110원 40전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 시황센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장 파업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여기에 신흥국의 금융위기, 시리아 사태까지 여전히 불확실성은 악재로 꾸준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견고한 펀더멘탈과 그리고 경상수지를 기반으로 투자 매력은 오히려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 1900을 회복하고 나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1920선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은 확인됩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그동안의 평균 매수 물량 정도 한 1,000억 원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전장에서 하락 전환해서 520선 지켜주지 못하고 0.4%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 어떻게 마무리 전략을 세워볼 것인지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서 9월 대비하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로 문자 나가고 있죠.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한데요. 02-3153-2619번으로 함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종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고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자세하게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선물 시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출발한 이후 250, 251 사이 정도 좁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고점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요. 외국인들 매도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고점 징후가 조금씩 잡혀간다, 한 커플씩 벗겨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일 오후장에 시그널이 하나가 나왔었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잡아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그 부분 이외에 갭상승 이후에 작은 박스권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자, 그것은 위와 아래가 모두 다 열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씩 오후장에서는 축소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매수로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계속해서 올라온 양봉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도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오래간만에 좀 금요일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기관계 쪽에서도 지금 투신 쪽의 매수에 최근에 이제 매도 포지션 자체가 걸려들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가 일단은 청산성으로 환 매수가 들어오는 기조,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 조금 발생될 수 있겠고요. 옵션 쪽에서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개인들 콜옵션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 그닥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풋옵션 역시도 그닥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는 아침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매수를 논하지 않겠다. 네, 틀려도 좋다. 난 매도만 보겠다, 주쌤. 그 말씀 드렸거든요. 여전히 저희는 계속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프로그램의 영향력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베이시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는데, BCI 쪽에서의 우상향 이후에 추가적인 꾸준한 상승. 자, 지금 부분에서 계속 251대 부분에서 시장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들어 올려놓고, 올라오면 들어 올려놓고, 꼭 그거 같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나 앞에 부분에 인형 하나 있죠. 열심히 인사하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고개가 밑으로 젖히면 올라오고 젖히면 올라오는 패턴들이 251대 부근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기준점에서는 위로 슈팅을 내보내려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 반드시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하면 외국인들 포지션 따라가자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좀 약화됐죠. 보시면 현재 빨간 쪽이 외국인인데요. 한 3천억대 부근까지 매도 때리는 것이 지금 1,000억대까지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완전히 매수로 전환돼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봐야지, 그 부분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으면 여전히 매도 포지션으로만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전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자신 있게 고점 매도를 때리자. 저희는 매도로만 승부수를 보고 있지 매수는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금일자리 이제 마지막 한 주, 그리고 8월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위쪽은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파생 자체도 일단 대세 폭락설이라는 말을 함부로 쉽게 꺼냈던 분들이 스위칭 다 바꾸는 형태가 만들어 주었고, 일단 가야 될 자리들을 계속 가고 있는데, 중요 기로점에서 아마 오늘 끝나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일봉생의 단봉이 만들 것이다. 즉 몸통이 크지 않다. 이런 음봉처럼 몸통이 크나 양봉처럼 이렇게 큰 몸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그대로 오늘 오후장에서 여기서의 위아래 진폭이 몸통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가들이 박스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또 오후장이니까요. 쉬실 분들은 쉬시면 좋겠고, 오전에 제가 막 잡아놓으면서부터도 순간적인 슈팅 자체가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됐죠. 고점을 우리가
주가가 매도를 때리자라고 매도를 응석했다 했던 여기서 수익을 챙기셨다라면 오후장에선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자리 마지막 변곡점으로 넘어갑니다. 오전장과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주쌤의 이 멘트 자체가 좀 바뀌고 패턴이 좀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위쪽 251점 여전히 3.5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250.55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는 249.00으로 여전히 설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사뭇 다르다. 주쌤도 뭐 신은 아닙니다만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못난이 뚱땡이 나왔죠. 뚱땡아 이쁜 뚱땡이가 나오라고 하니까 못난이 뚱땡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쁜 뚱땡이가 나오는 척 했는데 못 감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중요했던 못난이 뚱땡이가 전혀 감싸는 이쁜이가 안 나오니까 현재 시장의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니저도 지금 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도 역시 슈팅 가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현선물 다 갈 테니까요. 드릴 거고요. 저는 손가락을 빨더라도 여전히 매도로 아침 거 챙겨만 놓고 오후장도 계속 승부수 매도로만 보겠다. 그리고 저희는 죄송스럽지만 매수 하나는 잡아서 얌얌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이 멘트 자체가 조금 바뀔 거고요. 여러분들 쉽게 대응하실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 조금 바뀌는 폼에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8월달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 오후장 성공 투자하시고 나서 즐거운 9월달 추석의 풍성한 한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주생 김도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줄고 있지만 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도로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합니다. 시황 점검해 보고요.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생산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짜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는 지수대가 8월 한 달간의 박스권의 상단 정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강하게 코를 외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전체 인덱스로 들어오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저는 개별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일부 대형주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기관에서 이제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를 이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담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국내 증시의 체력 그리고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봤을 때 다른 신흥국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좋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오히려 뱅가드 물량과 같이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좀 변화됐다. 그러니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장과 전일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발표됐듯이 신흥국 위기에서 최후의 승자는 멕시코랑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떤 식의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채권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5월 말 이후에 이제 신흥국 채권을 미국에서 이제 440억 달러를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조금 더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 증권사 코멘트를 들어보면 메릴린치랑 JP모건 같은 데서도 추가적으로 신흥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다른 신흥국 증시는 매도하겠지만 한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살 것이다. 떨어지면 계속 살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이제 외국에서조차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국내 경제가 어느 정도나 강한지를 조금 인식을 하고 지금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국내 증시가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대두됐던 악재들이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머징 국가의 위기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환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리아 공습도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양적 완화가 축소가 조금 미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악재가 조금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오르기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악재는 다시 한번 대두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뭐 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눌림목을 줬을 때 저가 매수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JP모건에서 신흥국 위기 속에서 한국이 승자다라고 밝혔던 것을 인용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었고요. 그 밖에 블룸버그 그리고 포함한 외신들이 대부분 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투자 매력도를 현재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증시 선방하는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다보시면서 조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당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에서 봤을 때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역시나 오늘 오전장의 특징주는 이제 전차 군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뭐 현대기아차가 뭐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강화하면서 역시나 자동차와 삼성전자에 조금 자금을 쏟아붓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뭐 세 가지를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자금을 쏟아부을 때 진짜 인덱스로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펀드의 유니버스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애플을 후행한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애플이 3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0달러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14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좋은 관점으로 보지만 기관도 사실상 국내 투자자 역시 자동차주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상승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아무래도 일부 기관에선 차익 매도를 내두면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진짜 외국인이 판다면 그때서는 진짜 기관이 받으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생각해 봤을 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는 제가 이제 제덕 GDS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대덕 GDS가 전일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증권가 예상치 시장 컨센서스를 정말 엄청나게 상회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7, 8%대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매기가 삼성전자, IT는 삼성전자에 국한돼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지난 4분기에 좀 풀릴 가능성,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개인 투자자 역시 대형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게 어떤가, 이런 관점에서 대덕 GDS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역시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12%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하락의 주범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6만 원대를 넘기도 했던 종목인데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 재료가 모두 노출되면서 지금 외국인이 특히 차익 매물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면서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 회계설이 지금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하물며 마지막으로 기대감이 남은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글로벌 제약사의 인수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감 역시 이미 주가에 6만 원을 넘어섰을 때 반영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재료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조금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코스닥 시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안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무래도 대거 물량을 맨날 연이어서 이제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게 최근 코스닥 장세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 자체에서도 지금 대형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관의 매도는 이제 주춤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현재 한 100억 원 미만의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오늘 하락을 시키는 것은 역시나 셀트리온 외국인이 지금 뭐 300억 원 넘는 매도를 추례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에 집중된 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봐보자. 이제 기관의 매도 자체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다음 주에는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기관에서 다시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수하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조금은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항상 관심 있게, 그러니까 실적 저평가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14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고요. 현대, 기아차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은 일단 오늘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접근하지 말자 경고를 해주셨고요. 코스닥 다음 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볼 텐데요. 이제 오늘 장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주는 9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9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위기설과 함께 시작되는 한 달이기도 한데 어떠한 전략 예상하시는지요? 역시나 9월 중순까지는 역시나 박스권 매매를 조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달에 뭐 차기 의장 뭐 이슈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FOMC 회의 자체가 국내 이제 추석과 조금 맞물리면서 국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불안감을 안고 국내 시장이 쉬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지속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박스권 매매는 역시나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처럼 이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형주 대해서는 단기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뭐 최근에 하반기에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에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주셨고요.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는 꾸준히 들고 가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9월 한 달간의 매매 전략 이렇게 모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태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관이음새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관이음새란 이제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해양 그리고 발전 플랜트 등에서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관이음새를 말합니다. 뭐 시장에서 말할 때는 뭐 성강밴드 태광에 대해서 뭐 피팅 업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선업황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조선업황은 역시나 유럽 경기가 유럽 PMI 자체가 이제 호전되고 있고 유럽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선업황이 조금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조선업황이 살아난 배경은 역시나 치킨 게임이 마무리됐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조선 기업들에 대한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승자는 항상 업황이
회복할 때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그러니까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적으로 조선 기업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7, 80%가 도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 중공업 등은 아직 견제하지만 중소형 이런 조선사들을 본다면 사실상 4, 50%는 도산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여기에다 유럽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아무래도 조선 업황이 하반기에는 가장 곽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에서 이제 조선, 해양 이런 플랜트 쪽은 아무래도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역시나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여기서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중동에서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이런 피팅 업체들은 석유화학 그러니까 중동 수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상 석유화학보다는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쪽이 고가 수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선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가 많았는데 수주 자체가 변하면서 이제 매출의 상승과 그리고 마진율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부가 산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태광 같은 이제 피팅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지만 제품 믹스의 개선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익률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결함으로 그러니까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생산 지연 같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주가 이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가 수주 그러니까 제품 위주별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은 저가라고 판단되는 이제 카본이 60%에서 50%로 낮아졌고 아무래도 고부가 제품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이제 스테인레스나 알로이 같은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13%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16%로 개선됐고 이제 하반기에 조선과 해양 플랜트 수주가 지속된 반영된다면 아무래도 20%대 그러니까 18% 10% 가까운 마진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랑 똑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제품 결함에 의해서 성광밴드랑은 수익성이 좀 달라지면서 실적이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성광밴드랑 비교했을 때 태광은 캐파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캐파가 동일한 상태에서 기술력도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광이 아무래도 성광밴드를 따라서 조금은 더 상승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광밴드는 시가총액 한 8천억 부근인데 태광은 6천억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광밴드 역시 좋지만 피팅 업체에서 상승률이 더 뛰어날 것 같은 종목은 역시나 태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태광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락을 했다가 뭐 2만 원 선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단기라기보다는 중장기 지금 바닥을 그리면서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대형주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조선주가 강하게 가고 나면 역시나 그 다음에 이제 조명받는 것은 역시나 피팅 업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피팅 업체가 좀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현재가 뭐 23,900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개별주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23,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21,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박스권 상단에 걸리고 있는 한 25,000원에서 한 26,000원대 라인 확실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나 국내 섹터에서 역시나 가장 네. 좋다고 보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전 조선업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킨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들이 대거 도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럽 경기가 살아나는 상태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치킨게임이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인데 예. 이렇듯 유럽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살아난다 그러면은 조선 업황이 하반기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이런 아무래도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는 조선사가 먼저 간 후에 그 다음에 가는 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태광이나 이제 성광밴드 같은 업체들도 도중에는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면서 이제 26,000원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조선 업황 개선을 뒷받침을 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저항이 되었던 상단 부분 있죠.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가볍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면서 태광 매수 가격은 23,500원, 목표 가격은 2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정동공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총 7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10%고요. 포스코 ICT 5%,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5%, ISC가 5%고요. 세종 2%로 담으셨네요. 테크윙이 5%, 에이블 CNC 5%입니다. 현재 수익률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담으셨던 캠트로닉스 현재 14% 정도 수익률 꾸준하게 유지해주는 상황이고요. 세종이 28% 정도, 삼성전자 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하시고요. ISC가 한 4% 정도 손실, 포스코 ICT 5% 정도 손실이지만 여전히 보유할 수 있는 라인대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 조금 손실폭이 컸는데요. 전량 매도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테크윙 현재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량 매도 의견 주신 에이블 CNC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는 제가 맨 처음에 추천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바닥권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하던 습관대로 이제 종목을 추천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좀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추천을 할 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나 정말 테마성이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이제 테마성이 강하거나 웬만하면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으로 했었는데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닥권 차트 그리고 바닥권이라는 인식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과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를 기대하면서 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역시나 실적이 안 되고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을 맞으면서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에이블 CNC가 뭐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에이블 CNC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오히려 그냥 대형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서 에이블 CNC는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전 저점으로 에이블 CNC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수정된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주말을 위해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아래로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 그리고 전화 신청 방법은 02-3153-2619 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오늘 상담은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네, 코스피 현재 1918포인트로 상승폭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로 516포인트 정도,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키워놓고 계신가 봐요. 조금 줄여주세요. 예, 줄였어요. 네, 그리고 전화로 제 목소리 들어주시고요. 예, 아니,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으로 제 목소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알았어요. 아니요. 전화 목소리로, 제 목소리 전화로 들으시고요. 거기에 답해 주셔야 돼요. TV로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조금 답변이 늦어지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세 가지인데요. 루먼스하고 네. 현대상선, 네. GD, GD요? 루멘스 GD, 현대상선. 현대상선이요. 네, 예. 네, 이 세 종목 매수하신 가격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23,000원, 가만히 안경 좀 보고. 현대상선이 23,000원 정도 돼요. 23,000원 정도 되시고요. GD와 루멘스는요? 루멘스는 1,100원. 11,100원이요. 예. 그리고 GD는요? 28,000원. 28,000원. 알겠습니다. 예. 세 종목 다 일단 손실 중이신데요. 빨리 김세현 대표님 넘겨드릴게요. 많이 손실이죠. 예, 걱정 많으시겠어요. TV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바로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TV 볼륨을 꺼주십시오. 네,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전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종목이 있으세요. 먼저 가지고 계신 게 루멘스라고 하셨고요. 현대상선이었고 GD였습니다. 자, 루멘스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멘스가 빠지는 이유, 지금 현재 6.4%까지 밀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약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약간 좀 최근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외인들과 기관들 번갈아 가면서 20만 주 이상씩 매도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역시나 매도세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고점 라인 10,000원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진행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외인들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반도체도 살펴보자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좀 진행이 됐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실적 기대감, 3분기 실적 기대감 좋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또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실적 기대보다 너무 많이 못 미쳐다 보니까 루멘스가 오늘 흔들려 버렸습니다. 자, 주가 흐름에서도 그 흐름이 고스란히 나타나줬습니다. 자, 이미 좀 알던 사람들은 조금 며칠간 전에서 팔았던 모양새이고 다시 바닥 라인까지, 그러니까 한 85,000원 정도 라인까지 7월 바닥까지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진 흐름인데 주봉에서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가격이 바로 주봉 61선, 60주선 라인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봉 60주선 라인이 얼마냐면요. 딱 찍어드리자면 8,300원 라인입니다. 그러면 8,300원 라인은 조금
깨지면 안 되는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8,500원도 깨지면 약간 위험하긴 한데 하지만 혹시라도 더 깨진다면 8,300원 라인까지는 만약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루멘스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중을 일단 조금 축소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릴게요. 다시 잘 올라갈 겁니다. 다시 올라갈 건데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은 기다려도 상관없는데 약간 흔들렸다 다시 갈 거고요. 기다리기 좀 힘드시겠다 그러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 여타 내년부터 해서 이제 백열중급 못 쓰니까요. LED 조명밖에 못 쓰니까 당연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줄 거예요. 그 포인트 한 몇 달 전에 미리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한 3분기 실적 확인될 때쯤이면 아마 주가가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다시 조금 들어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루멘스는요. 약간의 조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리스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듣고 계시죠? 예, 좀 크게 해주세요. 아, 예,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전화기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만 루멘스에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유를 하면은 되겠어요. 자, 루멘스가 가장 크게 모멘텀으로 다가올 게 내년 이제 조명 시장이잖아요. 내년 LED 조명. 내년에야 가야 오른다? 내년, 그러니까 최소 연말 3분기 실적 확인할 수 있는, 언제죠? 3분기 실적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입니다. 11월은, 11월. 네, 11월이요. 11월 정도는 돼야지 다시 반등을 좀 크게 줄 거예요. 그러면, 금년 11월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예, 2분기 예. 실적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버티시던가 아니시면 일단 조금 비중을 절반이라도 파셔가지고 현금 보유하신 다음에 나중에 반등 줄 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셨죠? 예, 네. 네, 그 다음 현대상선 말씀드릴게요. 예, 자, 현대상선은 제가 이건 목표가랑 손절가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금강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줄 건데 5월 달부터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1선 라인을 타면서 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또 현재 추세 자체가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면서 현재 구간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포인트로. 그러면 금강산 얘기가 다시 나와주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종목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매수가 23,000원이신데요. 그 포인트가 나와준다면은, 한번 상한가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그 포인트 때 최소한 21,000원, 22,000원. 상한가 한 번 갔다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빠져나오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루멘스를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대상선 쪽으로 오히려 조금 매수를 진행하신 다음에 금강산 이슈 본격화 될 때 그때 바짝 올라갈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은 좀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그러면 더 사라 이것이죠.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 루멘스를 좀 팔아 가지고 현대상선이 올라갈 때 사라 이 말씀이죠. 아니요, 지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지금이요. 지금 사라는 거요? 예, 현재가 부근에 지금 라인이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00원인데 오늘 말고요. 분명히 다시 서서히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네. 상승하는 포인트들이 보일 거예요. 빨간불이 나올 때 그때를 네. 이용하셔서 매수를 조금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은 루멘스보다는 현대상선이 남아있는 모멘텀이 그래도 당장 다가올 게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낫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GD를 말씀드려볼게요. 예. 자, GD가 흔들리는 이유 자체를 살펴보자면 GD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을 하나 살펴보자면요.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반기까지 해서 지금 118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단기순이익이 총 단기순이익이 280억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 정말 잘 팔렸다고 해도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비슷하거나 넘지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약간의 그 영향 따라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역시나 그 영향일까요? 조금 많은 물량의 기관들이 좀 3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2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매도세가 나와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흔들렸는데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자체가 사실 확실하게 조금 저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홀딩은 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GD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못 눌렀네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상장한 지 1개월, 6개월, 12개월 때마다 보호예수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지금 시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개월째라고요.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수급적인 꼬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으셔야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해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2만 원 정도신데 충분히 반등은 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GD는 기다리시는 전략, 한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날짜로 말씀드리면요. 한 11월 정도입니다. 달로 얘기도. 11월이요. 11월? 네, 11월 정도까지는. 11월까지 기다리면 상승하겠다 이것이죠? 3분기 실적 기대감부터 잡히니까요. 그때 되면 또 한 번에 반등 주면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루멘스와 GD는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1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있겠는데요. GD는 그렇게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매수가 회복 가능하겠지만 루멘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겠다, 조금 길다 시간이 그러시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고 현대상수는 지금 매수해서 2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충분하셨는지요? 예. 네. 오늘 네, 참여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SMCNC 보유하신데요. 562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적지가 않습니다. 90%인데 이게 많이 내려왔는데 차마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서 계속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7,000원이요. 네. 이때가 그 이슈였죠. 강호동 씨랑 막 네. 이제 여러 이제 아주 잘 나간 연예인들을 네. 줄줄이 조금 영입했을 때. 영입했을 때 그때 1,000원대부터 급등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7,000원이라 지금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3,000원이니까 한 토막 더 났습니다. 자, 차트 보자면요. 지금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 라인이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그냥 갇혀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라인에 갇혀있는데 3,000원부터 4,000원 사이에 갇혀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조금 최근에 주목해야 될 시점 자체가 엔터주 관련해서 오늘 좀 SM이 상승을 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매출 확대의 기대감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SM, CNC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터닝 포인트는 아니지만서도 바닥을 확인한 것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3,000원을 깨고 난 이후에 밀린 경우에는 항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게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줄 것이냐. 단기적으로 보건대 한번 3,300원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그 위로 슈팅하자마자 그냥 눌려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그때 손실을 많이 하려고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MCNC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조금 몇 퍼센트셨죠? 비중이? 90%. 비중이 너무 크신데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데 한 300원 정도 넘어갈 때쯤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영입했던 선수들의 지금
사실상 그 활동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재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양 때문이니까요. 비중을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될 겁니다. 비중을 좀 안타깝지만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실게요.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약간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래서 너무 조금 위험하게 좀 투자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비중도 너무 크셨고요. 그 부분은 좀 좋은 경험이셨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종목이죠. SM자회사, SMCNC 일단 3,300원 정도 라인 올라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대응 전략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종근당하고 현대제철하고요. 종근당과 현대제철이요. 예, 예. 종근당부터 매수 가격 들어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66,500원요. 66,5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손실을 70%. 내시고요. 70%요? 예. 비중 70%시고요. 현대제철은 어느 정도 보유 중이세요? 매수하신 가격. 72,050원에 네. 30%.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예. 72,050원에 예. 비중이 30%가 현대제철입니다. 이제 두 종목 네. 보유 중이신 거예요. 한 종목이 네. 종근당, 또 한 종목은 현대제철. 예, 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근당이 조금 최근에 그래도 매수하셨는데 약간 고점에 매수가 조금 들어가셨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조금 밀리셔가지고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한데요. 자, 종근당에 대한 부분, 먼저 조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자, 종근당의 실적을 보면요. 꾸준하게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기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1분기까지가 127억입니다. 곱하기 4만 때려봐도, 네, 얼마가 나오는 소리? 500억 정도 나온다는 소리죠. 충분하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인한 부분이 작년보단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약간 조금 단기적인 흔들림 모양, 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흔들림 모양새지만서도 항상 그래도 21선 라인 자체를 터치한 이후의 흐름들, 과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 어느 정도 바닥을 친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줬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는 크게 역행하지 않고요. 한 번 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오늘은 아니고요.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4일째 매수가 잡히고, 근데 문제가 외인들의 매도세인데, 오늘 살펴보자면은, 오늘 기관들이 매도세가 조금 나와주고, 또 역시나 현재가 부분 살펴보자면, 외인들의 매도가 좀 양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 좀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 조금 분할 이슈 때문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재상장된 이후부터 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부터 해서 조금 이 종목은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그러니까 손절해야 될 부분 자체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바닥 라인은 제가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예. 55,000원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65,000원이요. 아니 55,000원이요. 55,000원. 네, 이 라인은 깨면 안 됩니다. 예, 예. 깨면 안 되고 반등을 줘야 되고요.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반등을 준다면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무조건 와요. 그러면 한 67,000원 정도 됐을 때 예. 그때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첫 번째 이유가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적 완화 축소는 어쨌든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럼 당연히 양적 완화 축소가 되면요. 가장 주목할 업종들은 또 IT랑 자동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먼저 외인들이 삼성이랑 현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민감주들은 약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같이 또 종근당도 그게 섞여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지금 정책이 있긴 하지만서도 확실하게 관련주들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업황 자체가 확실한 개선된 흐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를 들어서 조금 바닥치고 올라가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갈 겁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갈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만약에 네. 5,500원이 깨지면은 매도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켜줄 선 라인. 그럼 네, 이 기간이 지금 매수가 기간을 갈라 하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자, 빠진 기간이 3주 동안 빠졌어요. 예.
그럼 올라가는 기간도 종근당이 올라갈 때 한 달 내로 보통 이 정도 갭은 채웠던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길게 잡아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달 안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안 가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좀 예.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 예. 현대제철인데 예. 72,050원에 사셨어요. 예. 근데 오늘 약간 흔들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철강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조금 원재료값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 이슈로 작용해주면서 또 비철금속이나 뭐 금은 관련해서 고려해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추세상으로 보건대 크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상승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을 살펴보자면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되게 먼 친구입니다. 이제 조금 시작을 해서 주봉 60일선 해당하는 부분, 60주선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8만원대 라인이에요. 근데 20일선 안착을 시켜놓은 흐름인데요. 매매하셔야 될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요.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주봉상에서 21선 깨고 내려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라인 자체를 가격적으로 잡아드리자면요. 71,000원입니다. 71,000원 깨면은 파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릴 겁니다. 8만원까지 무조건 갈 겁니다. 71,000원 깨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71,000원을 깨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만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 아마 좀 더 상승 줄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보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제철과 이 종근당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